예민수의 경제 토크, 우리 한국증권TV의 원조 출연자이십니다. 주식회사 곽부장 곽영훈 대표님과 핫한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엔 셀트리온입니다. 네. 셀트리온이 합병을 이제 하나 저제 하냐, 왜 안 하는 거야? 네. 뭐 주관사를 선정했대요. 뭐 지난번에 그러면서 네, 오 네. 이제 가는 거구나. 네. 합병선을 딱 했으면 네. 주가가 날아가야 되는데 이거 안 가요. 날아간커녕 주가 밀림도 와 그럽니까 네. 이게? 원래 와 그라노. 그 와그라노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원래 주가라는 건요.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미 올라줘야 돼요. 네. 네, 다 올라줘야 되는데 주가가 전혀 못 오른 상태에서 내용이 나오면은 그날 뭐 상한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패턴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갔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뭐 딱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안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분 입장과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분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공시가 나온 상태에서는 뭐 장기적으로 좀 상황을 봐야 되는 걸로 최종 결론을 좀 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지금 셀트리온 그룹이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기대했던 것은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제 3사가 함께 이렇게 합병하는 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가 또 그 밑에 또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98%의 홀딩스의 지분을 갖고 있고 홀딩스가 셀트리온은 20%, 셀트리온 헬스케어 24% 이렇게 해서 지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번에 합병 기대했는데 오히려 셀트리온 제약은 이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개를 합하고 난 뒤에 6개월 추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추후에 그거는 이내에. 스토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약간 손자 회사로 돼 있어가지고요. 네, 먼저 네. 합병하고 가고 네. 그다음 사업 내용도 좀 다르잖아요. 제약은 약간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고 네, 제약은 네. 일반 의약품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네, 네. 그건 좀 실망 처음에는 왜 2사만 합병하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네, 네. 미래에 대해서 이제 또 주식 매수 청구권도 있고 네. 또 오늘 기사 어젠가 보니까 셀트리온 3사 합병 이후에 홀딩스를 또 상장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런 게 나와가지고 결국 또 상장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결국 이런 약간 개인적이네. 그리고 또 의구심도 들게 하면서 이게 뭐 자본 게임이야? 이런 사실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도 뭐 그렇죠. 셀트리온 주주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네. 좀 그런 거죠. 뭐 네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오늘 그런 발표 이후에 이 내용을 좀 들고 나와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8월 24일 날 투자자 대상 온라인 간담회가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나왔던 얘기가 합병 기대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뭐 대상 간담회도 두 번째 공식 간담회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하는 얘기는 거래 구조 단순화,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두 개를 합하면은 거래 구조의 단순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투명성 제고 측면과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경쟁력 확대, 그 다음에 통합 자원의 대규모의 투자를 재차 밝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더불어서 조금 확인하는 것은 2024년도 합병법인의 바이오시밀러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합병법인이 가이던스가 이렇다라는 건데요. 총 뭐 시밀러 제품 매출이 한 3조 5천억, 이 중에서 신규 매출은 램스마 SC에서 1조, 그다음에 유플라이마에서 5,100억 정도 수준, 그다음에 베그젤마에서 3천억 원 등 제시를 했고요.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원가가 70% 수준 대비해서 합병법인의 원가는 40% 수준이다. 원가 절감할 수 있다. 네네, 핵심은 그겁니다. 네. 원가 절감도 할
할 수 있다. 그래서 에비타 개념으로 해서 1조 6천억을 전망한다라고 긍정적으로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한 게 상당히 특징적이라는 거죠.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죠. 뭐 설명해 하면서 나쁜 얘기 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주가는 옛날 같으면 셀트리온 이렇게 하면 완전히 정말 두들겨 맞을 거야. 옛날에 그 워낙 열시민주주들이 많으셨는데 네. 요즘은 이제 2차 전지 많이 가셔가지고 네. 셀트리온 관심은 좀 떨어졌지만 어쨌든 간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또 주가가 또 급등을 해줘야 되는데 네. 주가가 이제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밀러 원가 경쟁력 확보라든가 거래 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합병은 당연히 필수겠죠. 하지만은 합병이 되는 해가 첫 해가 내년이에요. 2024년도. 네. 여기에서는 재고 자산에 따른 뭐 매출 원가율 증가는 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이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매출 원가가 70% 그리고 셀트리온의 재고 자산이 4천억 원 정도 돼요. 매출 원가율은 35%이기 때문에 이 재고 소진 후에 그러니까 내년에 합병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 자산과 셀트리온의 재고 자산이 소진된 후에 인 2025년도부터 매출 총이익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셀트리온은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뭐 내용도 있지만은 셀트리온이 그럼 이번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은 어떤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어떤가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내용을 좀 봤을 때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별로다. 2024년도 괜찮다 이렇게 나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괜찮아진다라는 뷰가 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8월 달이니까 3분기 거의 다 지나가는 거니까 거의 뭐 하방을 확보할 수 있는 바닥권 수준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내년도 핫하게 이 합병 법인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걸고 좀 길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상적으로 보시고 수급이라든가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고 난 뒤에 6개월 뭐 전후 정도 6개월 이내인가요? 그때에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합병을 뭐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도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부분까지 또 상속 이슈나 이런 거와 또 덧붙여서 또 잘 진행이 또 되고 난 뒤에 2025년도부터 나아지지 않겠나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짧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지금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식 매수 청구권 있잖아 이거. 네. 셀트리온 보니까 셀트리온이 15만 813원. 네, 그냥 네. 813원 떼고 15만 원 잡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 가격을 한번 14만 3,500원 저희 방송하는 날이니까 그죠? 네, 네. 좀 낮죠 지금 그죠? 네. 네. 아니 매수 청구권이 15만 원이니까. 네, 그래 네. 높아야 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사면 예를 들면 청구권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올라갈 수는 있는데 네. 그 올라가면 그때까지 이렇게 그걸 보고 좀 수급이 좀 쭉 들어와주면 좋겠는데 네. 기관들은 잘 안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어차피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좀 사고요. 외국인 기관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셀트리온 말씀하셨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밑에 보시면 청구 가격이 67,251원 헬스케어는 네. 67,000 대략 67,200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흐름이 좋았다가 주가가 밀려버렸거든요. 6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향후의 주가의 흐름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그러니까 회사는 예. 청구권 가격 위로 좀 올려놔야 청구 신청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보다는 합병 가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높죠. 예, 높기 때문에 66,874원. 조금 낮죠 지금. 예, 네. 예. 66,874원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65,000원이니까 예,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가격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급하게 올라가거나 급하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접근하는 것은 좀 아니고요. 아니고 요번에 또 이제 또 약간 뭐 사실 조금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내용이 좀 주가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그쪽에서 이번 간담회 때 추가로 더 나온 내용이 네. 뭐 캐나다 시장 공략을 강화를 해서 연 24조 원 규모인 미국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출에 대해서 네. 올해 미국 현지 40%까지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를 좀 더 퍼뜨렸고요. 아까 뭐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셀트론 홀딩스 상장, 네, 뭐 물론 뭐 상장이 되면은 이제 지분 뭐 상장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상장하는 거 홀딩스 상장하는 거는 뭐 글쎄요, 뭐 대주주들에겐 좋은 것 같으나 일반 주주들이 뭐 홀딩스 상장한다는 게 호재인가? 잘 모르겠어요. 네.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합병이라는 이런 네. 그 시나리오 이벤트보다는 사실은 본업이 좋아져야 되는 건데 네, 그죠? 그렇습니다. 램시마 SC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게 신약으로 가더라고요. 그거 이제 승인. 그 다음에 말씀하신 네. 휴미라 네. 이런 쪽에 뭔가 하나 빵 터져주면 그죠? 네. 터져주면 갈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빡 터져줄 네.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간담회 때도 추가로 또 얘기했던 게 뭐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상당히 또 주목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 뭐 미국의 뭐 일랄릴리나 뭐 네. 노보 노디스크. 네, 노보 노디스크, 네, 네. 예, 그런 종목이 핫한데 우리도 그런 거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좀 뭐랄까 좀 스페셜한 느낌이 나는. 내용이 이 주가가 반응 안 했으니까 스페셜하게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보시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경영 시너지라든가 사업력 강화 이런 걸 보고 길게 보고 이제 투자하시는 경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로 트레이딩하는 종목으로 접근하기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답답해요. 셀트리온도 주주들이 정말 그동안에 뭔가 좀 서정진 회장이 사실 물러나고 그죠. 네. 이세들이 경영을 하는데 사실은 성과가 잘 안 났고 그러면 네. 서정진 회장이 복귀한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복귀하면서 그래 서정진 왕 회장이 돌아와야지 그죠. 네. 그러면서 기대감과 함께 신약한다고 그랬고 네. 합병도 빨리 좀 하세요 해주세요. 그랬는데 네. 합병까지 했는데도 네. 뭐 사실 실질적으로 변한 건 별로 없으니까 네. 그죠. 숫자는 아직은 안 나오고 네. 새롭지 않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그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합병에 대한 효과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 네. 너무 좀 빠르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이 모든 기업들이 주가를 좀 상승이 나오면은 이제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트리온이 뭐 올해 좀 안 좋다면은 내년에 좋다면은 내년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분기부터 뭐 바닥 찍고 올라간다 했으니까 좀 좋은 시점에 합병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실적 베이스로 좀 올라가고 합병에 대한 내용들이 그때 좀 나와서 촉발돼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모양이 좀 나왔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자꾸 빠지니까 뭘 자꾸 이렇게 카드를 자꾸 내미는 네.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듭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관련해서 합병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먹을 게 있나 싶어서 봤는데 별로 요것만 가지고는 그죠? 네네네. 단기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결론을 아쉽지만 내면서 셀트리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네네. 드리면 예. 제가 뭐 가장 가까이 있으신 분이 네. 이제 뭐 저희 어머니는 아니고 네네. 가까운 그 있는 사람의 어머님이 예전에 이제 완전 지금 셀트리온 팬이에요. 네. 초창기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찐팬들은 팔지도 않고 계속 가지고 계신 예. 분들 많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씀드려도 되나? 한 50억 정도 평가가 돼 있거든요. 네. 초창기에 막 완전 믿고 투자했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어머니께 한 번씩 물어보면은 뭐 믿음감이 확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희망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느슨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또 해봅니다. 네, 곽영훈 대표님과 셀트리온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